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임플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주변에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을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뽑았을 때 최대한대로 자연 치아와 비슷한 그런 보철물을 올릴 수 있는 치과에서 쓸 수 있는 그 치료 중에 하나인데, 그 임플란트는 이제 티타늄으로 만든 나사 모양의 그런 보형물을 그 사람 잇몸 그리고 잇몸 뼈 속에다가 식립을 한 이후에 한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임플란트가 뼈하고 완전히 융화가 됩니다. 그래서 뼈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 잘 달라붙었을 때 그 위에 자연 치아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보철물을 만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파트가 나뉘는 그런 고급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그렇게 잘 컨트롤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절대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 임플란트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뇨를 먼저 컨트롤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뇨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었을 때에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게 뭐 롱텀 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당뇨가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가 꼭 실패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약을 드시든지 혈당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뇨라는 것은 이제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데 당뇨가 무서운 병인 이유는 이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당뇨가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가 잇몸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통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잇몸 질환이 있으실 확률이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 한 80% 이상이 있으세요. 게다가 그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흡연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임플란트가 실패를 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당뇨가 컨트롤이 되고 흡연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은 꼭 임플란트가 실패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어서 잇몸 질환이 있는 상황에 이를 뽑게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을 때에는 당뇨 때문에 임플란트가 실패를 하는 확률보다는 주변에 있는 잇몸 염증 때문에 자연치아에 남아있는 그런 잇몸 염증이 임플란트 주변에 침범을 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염증이 생김으로써 임플란트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 중에 32개 이 치아 중에 한두 개만 그렇게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2개 이 거의 전체의 잇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 자연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남아있는 치아들 중에 잇몸 질환이 있을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도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 기반이 튼튼한 곳에 집을 지어야지 그 건물이 오래 가듯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잇몸 염증을 확실히 다 컨트롤을 하고 잇몸 염증이 없고 깨끗한 가운데에서 임플란트 수술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임플란트도 오래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분만 이렇게 이를 뽑아서 임플란트를 하면은 몇 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임플란트를 잘 쓰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다른 치아를 또 뽑게 되고 또 다른 치아를 뽑게 되고 하면은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반복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 잇몸 치료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염증이 다 컨트롤이 된 다음에야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가 없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이제
대치를 하고 싶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오래된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잇몸 질환을 어느 정도 다 컨트롤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지만 그 임플란트도 문제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임플란트도 충분히 그런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자연 치아 주변에 잇몸 염증이 생기는 것은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를 뭐 흔들리고 붓고 그런 문제가 있는 치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지만 아직은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뚜렷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치료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최우선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는 그럼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임플란트는 어떤 치과 의사들이든지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가 있으며 제대로 된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선 환자분께서 의사와의 관계가 우선 편한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그 의사분이 이 병원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은 의사가 같은 병원에서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의사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좀 더 중요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초기에 진단을 내려서 알맞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전문의나 다른 병원에서 세컨 오피니언, 다른 그 소견을 들어보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임플란트와 당뇨병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